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입니다. 이 책은 2022년 1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마인드셋, 저자는 권민창님입니다. 이 책은 인생 전반에 다양한 고민들을 갖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담은 인생 공략집입니다.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로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조언을 주었던 권민창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저자는 입에 발린 소리나 따뜻한 위로보다는 현실에서 필요한 냉정하지만 현명한 조언을 전해줍니다. 그 조언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현실 직시를 하게 하여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진정한 복수는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당한 대우와 거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위안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현명한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당신의 삶의 지침서를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인간관계. 명심하자. 좋은 관계는 서로의 배려와 존중 속에서 만들어진다.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 관계에 있어 상대방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마음같이 잘 안 되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실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대하지 말자라는 마인드셋을 심어야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관계를 악화시킨다. 연애를 하든 친구 관계에서든 서로 더 많이 좋아하고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 이유는 뭘까? 예를 들어 내 마음의 크기가 8인데 상대방은 2다. 그랬을 때 상대방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크기도 8로 올라오길 바란다. 하지만 그런 기대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고 그 부담은 결국 그 관계를 악화시킨다. 나는 아쉽고 섭섭하니까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것이고 상대방은 그런 당신에게 큰 부담을 느끼고 밀어낼 것이다. 2. 내가 상처받는다. 기대를 많이 하게 되면 무엇보다 내가 상처받는다. 누군가를 좋아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연락을 했을 때 답장이 안 오면 계속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연락이 오면 세상이 떠나갈 듯 기뻤던 그런 경험. 하지만 연락이 왔을 때도 퉁명스럽고 또다시 메시지를 보낼 때 답장이 없으면 괴롭고 상처받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내가 상대방에게 기대를 하는 만큼 나도 상처를 받는다. 바쁜 건가? 왜 이런 부분도 고려해주지 않지? 나를 그만큼 신경 쓰지 않는 건가? 라고 생각하게 되며 좀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의 하락까지 오게 될 수도 있다. 3. 나를 나약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기대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본 경험이 없기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멘탈도 약하고 또 그러다 보니 더욱더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악순환을 되풀이한다. 친하니까 이 정도는 나한테 해주겠지. 가까우니까 나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지. 내가 잘 안 되면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런 기대는 굉장히 무의미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새들에게 같은 자리에서 모이를 계속해서 주게 되면 그 새들은 먹잇감을 찾지 않고 그 자리에만 모이며 나중에 모이를 주는 사람이 없어지며 결국 자생 능력이 상실되어 도태되게 된다. 사람에게 기대를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 처음엔 힘들더라도 상대방에게 기대하고 의존하기보다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며 내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가자. 그게 건강한 관계를 서로가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공. 실패를 두려워 말고 배움을 항상 곁에 두고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라. 100억 부자들 95%가 갖고 있다는 가치관. 1. 절대 게으르게 살지 마라.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부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 내가 만나본 대부분의 부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했다. 새벽 6시에 조찬 모임을 나와 각자 네트워킹을 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또 금융주식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야 된다. 몸이 2개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시간을 120% 소화하기 위해 절대 게으를 틈이 없다.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달린다. 그리고 비전과 가치가 있기에 결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발전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더욱 부자로 만든다. 2.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라. 부자들은 끊임없이 관리한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외모를 가꾼다. 물론 내면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주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상상해보자. 수염도 잘 안 깎고 술 냄새가 나며 퉁퉁 부은 눈에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배를 가진 사람이 있다. 반면 외모가 깔끔하고 몸도 탄탄하며 옷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같이 일을 한다면 누구와 하고 싶은가? 대부분이 후자일 것이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뭐든 다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다. 한번 의지의 끈을 놓으면 다시 되돌리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한다. 그렇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으며 부자가 된다. 3. 자신의 일에 능통해라. 인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에 능통한가이다. 내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고 주변에 많은 기회들과 사람들이 온다. 하지만 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선적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만 아깝다. 부자들은 자선사학가가 아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판단한다.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저는 당신에게 이걸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며 그저 아는 사람이었던 부자는 그때부터 인맥이 된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철저히 자신의 일에 능통해야 한다. 사람이 좋으면 착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을 잘하면 돈으로 증명받는다. 가난을 극복하고 싶은 당신에게 부자들이 전하는 4가지 조언. 1. 성실해라. 평범한 당신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남들보다 2, 3배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이 비범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은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현재 당신의 모습을 보면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재능너였다면 진즉 성공했을 것이다. 현재 20대, 30대, 40대임에도 남들과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지극히 평범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된다. 누군가는 열심이라는 주체가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열심을 강요하는 것, 구세대적 사고방식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시대든 노력하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 명심하자. 성실함이 가장 큰 재능이다. 2. 친절하고 겸손해라. 어떤 사람이든 친절하게 대해라. 주변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장단컨대 그런 사람은 절대 롱런할 수 없다. 자신이 지금 이룬 작은 성공이 온전히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은 절대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낼 수 없다. 당신이 프리랜서라면 외주를 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사업가라면 당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직원이나 또 다른 일을 주는 파트너사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직장인이라면 월급을 주는 사장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면 그 정보를 주거나 주식에 대한 지식들을 알려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어느 것 하나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노력을 하고 선택을 한 뒤 그 선택을 지속하는 것 자기 자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들어간다. 항상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더 많은 기회가 찾아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것이다. 3.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돈은 아끼지 마라.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비 수준에 맞지 않은 사치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부려야 할 사치가 있다면 그건 자기 개발 비용이다. 책을 사든 강의를 듣든 업무와 관련된 스터디에 참여를 하든 다양한 취미를 배우든 자신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 자기 개발에는 돈을 아끼지 마라. 하룻밤 술값으로는 10만 원도 잘 쓰면서 10만 원 하는 강의가 너무 비싸다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그 사람의 발전은 끝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큰 그림을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라. 현재 당신이 쌓고 있는 것들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사. 부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라. 의미 없는 인맥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직접 체감하고 자극을 받는 경험이 필요하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좋은 자극제로 삼고 발전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 마인드셋. 남 사는 얘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유리 멘탈을 한순간에 강철 멘탈로 만드는 4가지 방법. 1. 세상에 욕 안 먹는 사람은 없다. 이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고 살았다. 나의 좋은 점을 바라봐주는 사람들보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고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돌려보려고 애를 썼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날 싫어하거나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건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다. 내가 붓는 물의 양보다 독에 뚫린 구멍이 훨씬 커 채워질 수도 없고 내 소중한 감정과 마음만 다친다. 대부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든 싫어할 이유를 찾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걔 너무 친절해. 가식적이야. 걔 너무 잘났지 않냐? 재수없어. 싫어하려면 얼마든 싫어할 이유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맞춰주며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그냥 마이웨이를 걷자. 2. 남 사는 얘기에 너무 관심 갖지 마라. 내 인생이 아닌 남의 인생을 살게 됐다.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인생이 사라진다. 걔는 어떻대, 쟤는 어떻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과 내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 남의 얘기 자주 해봤자 남는 건 하나도 없다. 내 인생 살기에도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첩첩산중이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삶을 꿰뚫고 있는 정보통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삶에서 존재감을 찾지 못하니 타인의 삶에서 그걸 찾으려 하는 것. 정말 단단한 사람들은 타인의 이야기에 무관심하다. 3. 과거가 아닌 현실에 살아라. 한때 잘 나갔던 사람, 과거에 한가닥했던 사람, 돈 좀 만져봤던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이다. 정확히 같은 말을 하더라도 서울역 노숙자가 하면 그냥 무시하지만 100억 부자가 하면 어떻게든 의미부여하고 귀담아 듣는 게 인간이다. 우리는 과거로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받는다. 더 이상 의미 없는 추억팔이나 절대 있을 수 없는 가정을 하며 에너지를 뺏기지 말자. 과거에 얽매여봤자 나만 나약해진다. 중요한 건 현실이다. 4. 내가 무엇을 상대방에 줄 수 있을지 고민하라.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력하다. 자신의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만나거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자신이 쥐고 있기에 멘탈이 강력하다. 반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걸 잘하고 상대방에게 이득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쉽게 흔들리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다. 그러니 내가 어떤 걸 받을 수 있을지보다 어떤 걸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하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순간 그 주도권은 나에게 온다. 못된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4가지 방법. 1. 내일 열심히 하기. 누가 뭐라고 해도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쓸 새 없이 내일이나 열심히 하며 부지런히 살아가자. 일이 바쁘고 성과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얕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못되고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다른 사람의 능력에 기생하려고 한다. 말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이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목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선 철저히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자. 명심하자. 내 인생이 바쁘고 보람차면 상대방의 수가 낮은 유혹에 넘어갈 일도 없다.
2. 내 기분 열심히 살피기. 다른 사람이 무언가 부탁할 때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뭔가 찝찝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다 이유가 있다. 도와줄 때는 기분이 보람찬 게 당연하고 도움에는 보답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다. 나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기는커녕 응당해줘야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해줘서 섭섭해하는 기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반드시 기억하자. 누군가를 호의로 도와줬지만 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돌아오는 것도 없어 기분이 좋지 않고 애매하다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멀리할 필요가 있다. 계속 이용당하고 휘둘리면 나만 호구된다. 3. 나부터 챙기기. 내 코가 석자인데 남부터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봉사나 선한 마음을 폄하하는 건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재능으로 남들을 도와주는 게 삶의 가장 큰 의미이자 가치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일단 나부터 챙기고 내가 똑바로 서야 한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지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지갑에 빈틈이 없어야지 못된 사탕발림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 자신이 단단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용하고 흔들려고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의견과 생각을 당당히 표현하자. 한 번은 속을지라도 두 번은 속지 말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임을 기억하자. 내 기분과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 4. 강하게 나가기. 내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이것도 못해줘? 이건 해줘야지 라고 무의식 중에 나를 조종하려 하는 못된 사람들에게는 서로의 관계가 무너지거나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나가야 한다. 아, 그치. 얼른 해줄게. 미안해가 아니라 그 부분을 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궁금한데 말해줄래? 내가 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냥 해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이면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면 되고 내가 너무 익숙하게 생각했었네. 미안. 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대화를 하며 잘 풀어가면 된다. 명심하자.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다. 절대 못된 사람들에게 그 주도권을 내주지 말자. 인생.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가라. 인생 성공 조언 3가지. 1.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된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당신은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당신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가꿔 나가면 된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감흥도 없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자.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하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kun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2. 꿈만 꾸지 말고 일에 미쳐야 한다. 현실은 냉정하다. 누구나 방구석에서는 빌 게이츠고 스티브 잡스다.
그렇게 꿈만 원대하게 꾸고 정작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우리는 이미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걸어온 발자취와 성취로 자신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기에 꿈만 꾸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을 젖어 있을 시간에 현실로 돌아와 일에 미쳐야 한다. 현실은 상상과 달리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더욱 미친 듯 노력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땀 흘려야 한다. 명심하자.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지 마라. 남에게 힘든 얘기 털어놓으면 자기 자신만 손해다. 처음에는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위로와 공감을 해주던 상대방도 당신이 계속 힘든 얘기만 하면 지치고 힘들어하고 나중에는 당신을 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믿고 했던 힘든 얘기들이 어느 순간 떠돌아다니며 당신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 나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변명을 찾게 되고 정신승리를 하게 된다. 모든 사람의 실패에는 사연이 있다. 이게 안 돼서 저게 안 돼서 열심히 했는데 운이 따르지 않아서 등등. 하지만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연을 만들어 자신을 어필하기보다 그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개발하며 행동으로 증명한다. 명심하자. 힘든 얘기를 자주 하면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진다. 4. 인맥관리에 쓸 돈, 자기계발에 써라. 인맥관리에 쓸 돈, 차라리 자기계발에 써라. 우리가 초등학생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초등학생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의 고난을 초등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무의식 중에 알기에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하게 된다. 처음에야 신선하고 좋을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대화거리가 떨어져 금방 할 말이 없어진다. 나와 수준이 다른데 억지로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저 아는 사람,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그렇기에 그런 인맥 관리를 하는데 돈을 쓸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자기 개발비로 사용하고 내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면 된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3월이 시작되었어요. 새 봄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3월이 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